운명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역사의 뒤편에서 국민의힘의 촌성 승리를 응원하겠습니다. 뚜불TV 시작합니다. 오늘이 2023년 12월 12일 12.12 날입니다. 오늘 장제원 국힘 중진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11일 국힘 혁신위가 사실상 활동을 종료를 했는데요. 그 시기에 맞춰서 장제원 의원이 중진으로서 희생을 보이는 그런 모범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 그리고 국힘의 후속 어떤 중진들의 선언이 있을까, 또는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거기에 대해서 또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평론가 이재청 국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좀 갑작스러워요, 그죠? 갑작스럽다기보다는 좀 늦은 감이 있죠. 이뇨한 혁신위가 그간 윤 대통령 측근과 지도부의 결단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뭐 희생과 결단을 요구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24일까지 활동하기로 돼 있었는데 거의 2주를 앞당겨서 11일 뭐 사실상 빈손으로 끝났다, 막을 내렸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장제원 의원이 혁신위가 문을 닫자마자, 해산하자마자 바로 직후에 그 불출마 선언을 한 것입니다. 시기를 어떻게 보면 잘 택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봅니다, 저는. 장제원 의원이 그 이뇨한 혁신위의 요구에 밀려서 그만두는 그런 모습을 본인이 뭐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이런 모습 같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지역구에서 뭐 버스를 병원에서 한 4,000명 모아놓고 그 단합대회를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면으로 이뇨한 혁신위의 혁신 요구에 반대한다, 이런 그런 의미부여가 있었는데요. 그 지금 뒤돌아보면 그때 그 4,000명의 단합대회라는 게 어찌 보면 불출마를 가정한 마지막 그런 단합대회, 위로 성격의 단합대회였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뭐 어떤 일을 이제 매조지를 맺는다 그러면은 한번 확 이렇게 불이 붙잖아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뭔가 자기의 세를 좀 보여주면서. 어찌됐건 장제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한 명입니다. 말 그대로 측근 몇 명을 골라라 그러면 1번 타자가 장제원입니다. 맞습니다. 1번 타자가 그 사실상 희생을 감수하겠다. 불출마는 정치인의 불출마는요, 정치적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뭐 희생을 결단한 거다.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장 의원의 이런 불출마 결심이 그 꺼져가던 국민의힘의 혁신 움직임에 다시 불을 붙이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험지 출마나 지역구를 뭐 다른 데로 옮기는 게 아니라 아예 4년간 쉬는 정치인으로서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그런 거 보면은 그 당내에서도 평가하는 그런 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그 호평 일색입니다. 모두가 뭐 긍정 평가를 하고요. 특히 그 장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보니 사실 이런 결단 내리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뭐 그렇지 않아도 같지도 않은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난리치는 요즘에 86그룹 많이 비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정치인이 자기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인 불출마를 선언한 것 자체는 굉장한 뭐 용기고 결단이다, 이렇게 보여요. 장 의원이 물론 이제 판단을 스스로 내렸겠지만 뭐 한 보도에 의하면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에 엑스포 유치 불발 후에 부산에 내려가서 좀 그 시장도 돌면서 부산을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약속도 하고 그런 이벤트를 벌였잖아요. 그때 부산 내려갔을 때 윤 대통령이 장 의원을 만났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마 거기서 모종의 윤 대통령도 장 의원한테 요청 아닌 요청, 어떤 뭐 그런 서로 통하는 것이 뭐 있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뭐 확인된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아마도 부산에
갔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예. 부산에 갔는데 예. 뭐 그 비공식적으로 만남을 갖지 않았겠느냐 이런 예, 예. 사실은 뭐 그건 썰에 불과합니다. 예, 예. 확인된 얘기도 아니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장재원 의원이 윤 대통령 측근이라는 점에서 사전 조율이 있지 않았겠느냐 뭐 예, 이런 얘기도 있긴 하죠. 예. 하지만 예. 사전 조율이라기보다는 예. 그 장재원 의원이 윤 대통령의 마음을 읽고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예. 최근에 이제 뭐 기자들이 그 저 윤 대통령과 사전에 뭐 조율한 거냐 그랬더니 장 의원이 그냥 웃음으로 답변을 대신했는데요. 사실 뭐 두 사람이 꼭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통하는 그런 사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저 후보 저 당선인 시절에 비서실장까지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뭐 그 전에 이제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할 때 대선 출마할 때부터 사실 장재원 의원이 줄곧 옆에서 이제 맞습니다. 그 측근에서 보좌해 왔기 때문에 굳이 두 사람이 만나야지 뭐 그런 결론이 나고 이런 사이는 아니라고 보여요. 그리고 장 의원이 뭐 오늘 그런 얘기도 했어요. 사실 자기가 저 당선인 비서실장을 맡을 때 모든 상황을 다 각오했다. 뭐 모든 상황에는 이런 것도 포함되겠죠. 물론 이제 별로 가져가고 싶진 않았겠지만 뭐 극단적인 경우는 사실 이런 경우도 본인이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뭐 그게 이제 포장이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뭐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자, 장재원 의원이 삼선 중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또 뭐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입문에 어떤 옆에서 조언자 역할을 했었고 또 이 인수위 당선인 비서실장 됐었고 그런 만큼 총선에서 본인이 직접 뛰진 않겠지만 역할을 하겠죠. 저는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미 모든 걸 내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롭게 활동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선대위가 꾸려지면 본인이 이제 백의종군이다 이런 표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정치인으로서 사형선고 같은 불출마를 결심한 마당에 무슨 역할을 한들 누가 비판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비판할 자격도 없죠. 그렇죠. 뭐 자기들의 이제 그런 희생과 헌신도 하지 않는 그 정치인들 입장에서 그 어떤 역할을 한다 이거를 비판할 여지는 별로 없는 거고요. 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홀가분하게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유로운 몸이 된 거잖아요. 사실상. 뭐 의식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죠. 자, 이젠 관심은 김기현 대표 쪽으로 옮겨갑니다. 김 대표는 뭐 장재원 의원과 같이 김장연대, 김장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 김기현 대표가 지금까지 쭉 독선을 깔았어요. 자기가 할 만큼 했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연탄봉사에서 오늘 예정돼 있던 걸 취소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김기현 대표가 김 대표가 일정을 돌연 취소하고 아마 집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얘기는 이제 자기의 거취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런 의미일 텐데요. 사실 어제 김기현 대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 뭐 기득권을 이제 다 내려놓고 가야 된다. 우리 모두가 뭐 이렇게 물론 이제 자기 얘기인 것처럼 하진 않고 우리 모두가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그 국민에게 봉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아마 복선이 깔려 있었다면 뭐 그게 이제 자기의 거취 결정이 임박했다.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르면 이제 오늘 그 사퇴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뭐 아직은 그런 소식이 없는데요. 제가 보기엔 이제는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장재원 의원이 이 혁신의 불씨를 살려놨다면 사실은 이제 그 불꽃을 태우게 하는 거는 김 대표의 역할이고요. 그렇죠. 뭐 그리고 당내에서도 이제 그 대표가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마 버티거나 이렇게 시간을 끄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예. 분석이 많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불출마는 아니고 서울 출마, 경기 수도권 출마 또는 울산이 사실 야세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 산업시설이 많아서 근로자들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울산에서 험지 출마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지금 재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데 김기현 대표는 장제원 의원과 같이 아예 정말 큰 카드를 꺼내야지 뭐 작게 뭐 이 지역구를 여기서 조금 옮긴다 이런 건 조금 안 통할 것 같아요. 효과가. 제가 보기에는 뭐 장제원 의원이 화끈하게 이제 그렇죠. 험지 출마가 아니라 불출마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힘을 실으려면 김기현 대표도 깔끔하게 이번 총선에 불출마하고 예.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겠다 이래야지 좀 그렇죠. 국민의 감동이 있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험지 출마나 이런 약간의 꼼수를 고민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예. 김 대표가 고민한다면 그 불출마냐 마냐, 그렇죠. 불출마냐 아니면 출마냐 이걸 고민하는 그렇지, 거지. 그렇지. 그 뭐 지역을 경기도 아니면 뭐 지난번엔 김포 얘기도 나왔죠. 예, 김포 편입 이걸 제기하자 이제 김포에서 출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요. 네. 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꼼수로 비춰지기 때문에 예. 아마도 그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네. 뭐 결단을 한다면 통 큰 결단, 깔끔한 결단, 그래서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불출마 결단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면은 장제원의 홈런과 김기현의 홈런이 연타석 홈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며칠 사이에. 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전제지만 김 대표가 자 일선에서 물러나고 이제 뭐 완전 대표를 물러나겠다는 그건 아니지만 일단은 불출마 선언을 하면 내년 이 총선의 사령탑에 이제 고민이 또 생기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면 지금 일설에 많은 분들이 지금 생각이 한동훈 장관이 빨리 당에 들어와서 선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국장님 보시면 어떻습니까? 뭐 제가 아까 장제원 의원 말씀도 드렸지만 김 대표도요 모든 걸 내려놓으면 김 대표 사실은 자유스러운 몸이 돼요. 그리고 총선에서 나름의 이제 역할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김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한다고 해서 뭐 집에 가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역할을 말 그대로 그런 결단을 내리면 또 다른 뭐 역할이 주어질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 총선은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제 그 당으로 오게 되면 이제 장관직을 그만두고 당으로 오게 되면 한동훈 법무장관 중심으로 아마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그 현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면 지도체제에 큰 변화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뭐 빨리 이제 조기에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한동훈 뭐 단독이 됐든 아니면 이제 원희룡과 뭐 몇 명이 공동으로 이제 선대위를 꾸리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사실 국힘의 기득권, 무기력, 무능력, 심지어 좀비 정당이라는 말까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분위기가 글쎄요, 아직은 좀 더 가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분위기가 정말 반전이 됐어요. 그래서 국힘에 이젠 희망이 보인다 하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에 반면 민주당은 지금 기득권을 지금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친명계가 공천이라든가 또는 전당대회의 결정권이나 이런 게 개딸들이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대의원의 역할을 축소하고 개딸들 일반 당원의 지분을 높여놨어요. 그런 것처럼 민주당은 사실은 그 국힘이 이제 혁신 쪽으로 간다면 민주당은 약간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를 확고히 했고 뭐 당원 당규 고치고 이래서 이제 사실상 그 친명계가 지도를 완전히 장악하고 다음번에 전당대회로 하더라도 또 이제 당권을 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요.
결국 이제 그런 그 혁신에 반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 지금 계파 갈등이 한층 심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이낙연 전 총리가 이제 신당 창당 움직임을 이제 가시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움직임과 이낙연 신당 이게 이제 맞물리면서 그 민주당 내에서도 큰 격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국힘의 저런 모습을 보이니까 민주당도 거기에 대응해서 뭔가 혁신적인 어떤 움직임이 있지 않으면 아무래도 국민이 보기에 비교가 되겠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은 장제원 의원이 급작스럽게 어떻게 보면 또 피할 수 없었던 결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불출마 선언한 것과 관련하여 앞으로 국힘의 추가적인 불출마 선언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민주당의 어떤 혁신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쪽으로 이재정 국장님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투뿔TV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